얘들아 이제 팀들 답안지 이름 꼭 넣어주시고 과제랑 같이 좀 제출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과제 안에 뭐 끼워 놔줘도 되고 이름은 꼭 써줘야 돼. 그래서 몇 개만 좀 같이 봅시다. 아, 그렇네. 이번 그냥 전체는 겹쳐야지. 얘들아, 이번 전체는 겹치려고 미안해. 전문용이야. 아우 씨. 네, 그래서 얘들아 보자. 이번은 기억 니을인데 이거 내가 잡을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을 다 전체 정정해 놓을게요. 일단 3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놀스라는 사람에게서 정의로운 사회는 사고 간의 협동을 추구하는 협동체의 사회고,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뭐 놀스 입장 재심은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의도 노직이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1번에서 부의 집중을 막는 모든 체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아 그 놀스가 자본주의 복지 국가랑 그다음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자본주의 복지국가도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소득 재분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부의 집중을 막긴 해. 근데 이제 놀스가 추구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뭐 이것만 가지고서 다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놀스가 일단은 자본주의 복지국가와 달리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특정 종류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자유로서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생산적 자산 또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자유로서 강조를 안 해요. 놀스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적어볼게. 다시 얘들아. 그러니까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누구든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기본적 자유고 이런 칙에 의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거든. 그런데 앞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 또는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인 자유로서 간주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좀 제한이 필요하다고 봐. 기본적 자유로 보지 않고. 왜냐면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 자유로서 간주하게 되면 생산적 자산 또는 생산수단, 즉 토지와 같은 이 생산수단에 대한 독점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럼 이러한 독점은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서 정치적 자유의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놀스가 불평등을 허용하더라도 그 불평등이 너무 과도해지면 안 되거든.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독점의 문제를 초래해서 정치적 자유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 자유로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게 놀스 입장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권리를 아예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번에서 내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가 허용은 돼. 아예 권리를 부정하진 않아.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기본적 자유로서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사실 엄청 많이 이야기하긴 했거든. 알겠죠? 그래서 2번은 좀 기억하셔야 되고, 3번은 기출이죠. 이거 워낙 노지가한테 많이 나왔잖아. 정형적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고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표현이 워낙 많이 나왔고, 특히 얘들아, 제가 심화 개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직의 원전에서 정형적 분배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일으킨다, 그 안에 중간에 뭐 문장이 하나 있다 했거든. 그 문장을 기억하라고 했고, 자,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 분배는 누구의 권리만을 강조해서 수취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이론이고, 그로 인해서 재분배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라는 게 노직 입장이야. 그러니까 노직이 추구하는 분배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여자 중심의 자유잖아. 근데 노직이 비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기여도에 따른 분배 또는 놀스와 같은 차등적 분배, 이런 것들은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받는 사람의 권리만 주목하는 이론이야. 그래서 수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게 노직이 비판을 그렇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정형적 분배는 수취자의 권리만 주목해서 재분배를 요구하고, 그러한 재분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요 전체 문장을 좀 익숙해져야 돼요. 됐니? 그다음에 4번. 자, 얘들아, 당연히 노직 입장에서 포괄적 국가는 정당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아.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번은 사실 둘 다 천부적 재능에 대한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거는 둘 다 기출이죠. 넘어갈게. 자, 그래서 2번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 그러니까 내가 좀 분배적 소리를 많이 넣어놨는데, 일단 갑은 또 역사적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노직이고, 그다음에 을은 놀수 입장이죠. 그러면 기억에서 천부적 재능의 분배 또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 또는 천부적 재능의 다양성 다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거는 노직이 아닌 놀스만 해당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국가라면 개인의 권리가 당연히 침해될 수 있습니다. 맞죠? 노직은 최소 국가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3년 전인가 평가원에 나온 제시문의 표현이야. 근데 로직이 봤을 때 개개인들의 권리가 정당하면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전체 집합이 분배를 말하는 거야. 분배 그냥. 알겠죠? 그래서 개개인들의 권리들이 정당하면 전체 집합 또는 사회의 분배도 정당하다. 이거 로직 입장이고 그 다음에 니을은 얘들아 이것도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 남들에 비해서 재능이 더 나은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최소수의 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켰을 때다라는 게 룰스의 제시문이잖아. 입장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유리한 사람들의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려면 최소수의 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킬 때라는 표현을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좋은 재능 가지고 있으면 그 재능을 최소수의 자들의 이익을 높여줄 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게 룰스 입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뭐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뭐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유교에서 통치자는 다스리는 것만 하면 되지 그 외에 다른 일을 다 잘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이고 나머지 보기는 좀 넘어갈게. 그 다음에 8번 일단 리바이어더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홉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표현에서 너희가 사회계약론자 중에 루소를 기억해야 돼. 전면 양도. 그러면 1번 답 바로 1번이 답 1번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잖아. 홉스한테서 주권자는 군주고 군주는 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군주와 시민들의 상호 계약의 결과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홉스는 이거 내가 계속 다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정치 권력 즉 군주에 대한 정치적 저항권은 인정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군주를 시민들에 의해서 교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정치적 저항권은 허용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얘들아 자연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이 요구된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내가 루소는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대체하고 그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라는 게 루소의 입장이거든. 근데 이거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세요. 3번 보기는 3번 보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너희 이거 사적 이익을 포괄하는 개별 의지의 종합은 일반 의지가 아니라 전체 의지야. 그래서 루소의 일반 의지, 전체 의지에 대한 뜻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억지로 넣은 선지입니다. 반사회적 성향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 넘어갈게. 근데 일단 너희가 이 8번에서는 1번이랑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이랑 2번. 자, 그 다음에 9번은 갑에서 베카리아, 그 다음에 을은 칸트, 그 다음에 병은 루소죠. 자, 그러면 1번에서 보면 살인자라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내가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9번의 답을 2번 옳지 않은 건데 일단 2번부터 보자. 사형의 집행에서 살인자의 인간성을 보호할 필요도 말도 안 되잖아. 칸트는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해 오기가 하겠으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 동등성의 원리 보복법에 부합하는 형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얘들아 작년의 수능에서 루소가 뭐 이야기했니? 루소도 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알겠지? 근데 루소가 동등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야. 동등성의 원리는 칸트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구성원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서 이거 전형적으로 루소 입장이잖아. 맞죠? 적으로서 간주돼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강렬한 인상을 주는 형벌이 반드시 공리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단 우리 베카리아가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맞죠? 유용성이 낮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신노예평을 이야기했던 거지. 그래서 얘들아 됐지 얘들아? 그럼 이제 답은 어쨌든 옳지 않은 거는 2번이고요. 1번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칸트가
주권자에 의해서 군주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반드시 죽어야 하고 당위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칸트는 살인자는 죽어야 한다. 알겠죠? 사형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기억해주면 돼. 근데 이제 베카리아 나르소는 반드시 사형은 아니잖아. 알겠죠? 반드시 사형은 아닌 거니까. 네, 그 다음에 10번을 너희가 좀 이게 제시문이 좀 어려운가? 너희 왜 문화산업 이야기하면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맨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르노거든? 아도르노? 맞죠? 그래서 아도르노가 상업적 예술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라 넣어놓은 선지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일단 롤스죠? 맞죠? 그럼 롤스 입장에서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건데 2번 보기 봐봐.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성립하는 제도야. 그러면 놀스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제도면 현저하고 명백하게 부정의한 법 또는 제도잖아. 알겠죠? 그러면 현저하거나 명백하게 불이한 법이나 제도는 당연히 시민들이 그길 따라야 될 의무가 없잖아. 오히려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니까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 거지.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얘들아 몇 번이니? 저기 1번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거 맞죠?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민주적인 체제야 얘들아. 비민주적인 체제. 그러면 비민주적인 체제라면 불복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 이번에 덧보여있지만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민주체제라는 게 평가에서 나왔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미 민주체제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는 거는 체제가 아니라 법률이 부정의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내가 비민주적인 체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거지. 그럼 거기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고. 자, 들어봅시다. 14번은 오늘 또 하겠지만 어쨌든 마르크스 입장에서 자본주의 분업노동이 생산성을 향상시켰음은 인정을 해. 인정을 해. 알겠죠? 그래서 분업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 다음에 2번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게 아니잖아. 강제된 거고. 맞죠? 자본에 예속된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물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든가 직업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지금 3번 보기에서 말한 것 같지 않은 거는 직업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업 이야기하는 거잖아. 재능을 교환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분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에, 니은. 얘들아 이것도 이미 교육청에서 한번 나왔고 기억해야 될 선지야. 테일러가 자연존중 의무에서 신의의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신의의 의무라는 게 속이지 마라 이거였잖아. 사냥, 낚시 같은 거 속이지 마라. 뭐는 제외다? 식물은 제외야. 맞죠? 그래서 테일러는 신의의 의무에 있어서는 식물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식물에게 기만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틀린 말이죠. 나머지 보기는 아마 좀 구해서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16번 또 내가 노트를 넣어놨는데 얘들아 너희 16번에 2번 선지를 좀 참고해봐. 2번 선지를 알면 좋은 게 저번에 그 얘기했나? 얘들아 노직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이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로크의 이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소유 권리가 존재해 일단. 근데 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근데 노직도 그 입장을 가져오거든.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서 있잖아. 이상한 보기 안 했었잖아. 작년 수능에서 노직 선지에 이런 식의 보기가 있었거든.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수능에서 나왔던 선지가 있어.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거 틀린 말이거든. 왜 틀린 말이냐면 자연 상태에서도 권리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직 자체가 이미 로크의 이론을 받아들였으니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권리는 존재해. 최소 국가에서만 권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 이거를 다르게 바꾸려면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권리가 뭐 될 수 있다?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니은에서 자연 상태에서 지니는 어떠한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침해되면 안 돼. 침해랑 제한은 다르다 했잖아. 노직 입장에서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권리가 존재했고 그 권리가 당연히 침해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알겠죠? 근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4번은 살짝 바꿨어 얘들아. 이것도 이미 몇 번 나왔던 게 놀수 입장에서 수능에서 나왔던 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은 뭐해라? 평등해야 한다. 그 다음에 평가를 또 나왔어. 소득과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어떤 경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유 외의 사회적 가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서 안 된다는 틀린 말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은 평등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면 되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1번은 뭐냐면 얘들아, 노직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게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얼만큼만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권리를 그러니까 소유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역사적인 절차를 간과한다라고 비판을 해. 공리주의는 과정을 간과한다. 그래서 역사성을 고려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인 거지. 당연히. 그리고 3번은 알죠? 놀수한테서 천부적 재능의 차이가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도덕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다. 이 표현 워낙 많이 했고. 자, 그 다음에 19번 칸트의 예술관이었고, 칸트는 어쨌든 이거 내가 다음에 예술관 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 이 사람에 따르면 미와 선은 형식적 유사함이 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해관계를 벗어난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적 체험이 뭐에 기여할 수 있니? 도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니은도 기억해야 되지. 근데 기본적으로 칸트는 예술과 도덕은 다른 영역이야. 다른 영역. 그래서 예술은 도덕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예술에서의 미와 도덕성의 영역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이 미적 즐거움보다 우위에 있다? 예술이 윤리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칸트가 예술이 윤리의 지도를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봐. 다른 영역. 그래서 예술은 윤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틀린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맞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시기기도 하고 막 3월 고3들도 좀 그래서 일단 2주간 휴강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나 개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 두 휴가 동안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일부러 좀 끊었던 게 2주 휴강 뒤에 본격적으로 분배적 정리 할 거야. 거기부터가 이제 사실 생육 메인이잖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직업과 정형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분배 정리부터 또 어려운 내용 쭉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 파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좀 분배적 정의나 교정적 정의는 공부를 좀 해와야 돼. 알겠죠? 공부를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주간 휴강하는 동안 저기 뒤에 보면 내가 이따 나눠줄게. 그 모의고사를 좀 나갔거든. 그래서 작년에 컬에서 나온 모의고사 한 4회분 정도 나왔으니까 2주 휴강 동안 자기가 문제 좀 풀고 싶은 사람들은 저거 풀어보시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오늘 과제도 이따가 드릴게요. 예, 근데 과제 양도 좀 100문제쯤 되더라. 자, 이제 우리 성과 사랑해야 되거든. 55페이지에. 근데 사랑과 성은 솔직히 안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성과 사랑은. 이거 조금만 하고 끊었다 합시다. 이따가 내가 봐둘게. 지금 쉬는 시간에 봐둘게.
따로 필기하지 말자. 여기는 뭐 할 만한 게 크게 없어. 사랑과 성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얘들아 저기 57페이지 성에 대한 보수주의 있잖아. 칸트. 이것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정리하자. 많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칸트는 결혼이라는 것이 전제된 성적 관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쾌락을 위해서 상대의 성을 수단화시키는 거야. 근데 칸트한테서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상호간. 그 다음에 상호간의 어떤 계약이냐면 자신의 인격 또는 성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양도하겠다라는 상호간의 계약이고, 그러면 서로 간에 온전히 양도한다라는 계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가 발생하냐면 책임 또는 의무라는 것이 성립하게 돼. 책임 또는 의무라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쾌락을 위한 목적에서 상대의 성을 수단시 여기더라도, 알겠죠? 결혼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책임이 발생하니까 성을 수단시하더라도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게 칸트 입장이고요. 그래서 보수주의 같은 칸트도 성이 가지는 쾌락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알겠죠? 쾌락적 가치는. 그래서 요게 칸트 입장이고요. 참고로 만약에 칸트 말고 아퀴나스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입장이 둘이 달라. 같은 보수주의라고. 그래서 봐봐. 칸트는 결혼만으로도 성관계가 도덕적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어지거든. 성관계가 도덕적이기 위한. 꼭 출산까지 안 가도 된다 했잖아. 칸트는 출산이 전제되어야지만, 이거 틀린 말이야. 결혼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이제 아퀴나스는 조금 달라. 아퀴나스는 결혼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출산도 전제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기 위한 적절한 양육적 조건도 갖춰져야지만 성관계가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칸트는 결혼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고, 아퀴나스는 출산이 전제되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육 조건까지 갖춰야 돼. 그래야지만 성관계가 도덕적이야. 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할 얘기. 그러니까 성과 사랑 파트에서 애들이 계속 틀리는 게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 또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필수적이라는 중도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에서 다루는 공통적인 주제가 전부 다 성이라는 것은, 성적 관계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은 다 공통점이죠. 자유주의도 성관계는 도덕적이어야 돼. 근데 도덕적이기 위한 조건이 자발적인 동의, 그 다음에 피해주지 않는 거.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성관계가 도덕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유주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유주의도 뭘 인정한다면 책임 있는 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중도나 보수주의 외에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이따가 같이 한번 문제를 보자고. 문제를. 그 다음에 밑에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서 보부하르나 이런 사람들은 외워서 푸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럼 얘들아 바로 59페이지에 1번 59페이지에 1번에서 얘들아 1번은 보수주의죠. 그 다음에 2번은 자발적 동의와 해약 금지. 그럼 얘들아 하나 더, 자발적 동의와 해약 금지의 원칙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했었냐면 성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이고, 그러면 자유주의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도덕적 성관계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지는 거지. 맞죠?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반면에 중도주의나 보수주의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고, 또는 보수주의는
결혼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고. 자, 그러면 얘들아 1번부터 10번까지만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수주의라도 지금 요 제시문처럼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 많이 정당하다고 했으니까 요 글도 반드시 출산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글도 반드시 출산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풀어. 그래서 가라고 합시다.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없음. 당연히 보수주의 맞고요. 중도주의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관계가 생식적 가치를 반드시 전제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는 당연히 자유주의나 중도주의도 맞는 말이긴 해. 알죠? 자유주의, 중도주의 맞는 말인데, 지금 제가 요 글은 부부의 사랑이 전제되는 성행이 많이 정당하다고 했으니까 같은 보수주의 안에서도 이 사람도 지금 적어도 여기 요 값도 반드시 생식적 가치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고 봐.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요 문제에서만큼은 값이 반드시 생식은 아니야. 반드시 아이를 낳기 위한 건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이라는 말에서 이거에서 이미 누가 안 되냐면 자유주의가 안 돼.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필요합니다.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야. 결과와는 무관한. 알겠죠? X. 그 다음에 사랑이 결여된 성관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사랑이 결여된 성관계는 존엄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애초에 자유주의 입장이 안 되죠. 맞죠? 자유주의는 사랑 없어도 되잖아. 사랑 없더라도 인간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훼손될 수 있음은 이미 자유주의 입장에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중도주의는 동의하고 보수주의도 당연히 사랑이 결여되면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보수주의도 이미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도 안 돼. 이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성관계에서의 상호간의 인격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그냥 전체입니다. 이거 자유주의도 인격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인격적 가치가 존중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성관계가 많이 틀린 게 이런 표현 때문이야. 알겠죠? 성관계가 도덕적 가치 판단이 될 수 없음이라는 말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자유주의마저도 성관계는 도덕적이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가능한 사람이 누구니? 자유주의랑 중도주의가 가능하죠. 맞죠? 자유주의랑 중도주의가 가능한 거니까 D는 틀렸다. 맞지? 중도주의로 동의하는 표현. 그다음에 성관계에서 사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중도주의랑 보수주의가 둘 다 동의하는 거니까 또 답이 안 되고 중도랑 보수. 그다음에 성행위의 본질이 사회 안정과 종족 보존에 있다. 맞죠? 사회 안정과 종족 보존에 있다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입장이니?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지 자유주의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D 틀렸습니다. 어차피. 자,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이 성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답 몇 번? 5번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죠? 결혼만으로도 충분하다. 답은 5번. 아, 5번이란다. 10번 맞는 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자, 60페이지에 2번에 보면 요즘에 좀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하자. 이것도 이제 심화 이제 여름방학 전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사람이야. 성차별에 대한 보부아르. 자, 일단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사상가라고 했고 여성의 주체성을 실현해야 돼. 여성의 주체성을. 맞죠? 그래서 보부아르는 지금까지의 여성성 같은 말 제2의 성은 뭐 되어진 거니? 만들어져 왔던 거야.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해서 알겠죠? 만들어진 것이야. 그래서 보부아르의 제시문에서 보면 맨날 나오는 게 여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 알겠죠? 제2의 성, 여성성, 남성 중심의 구조로부터 만들어져 왔던 거야. 그 다음에 보부아르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이라는 것은 없어. 알겠죠? 정해진 본성은 없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성들이 여성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 왔어.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여성의 주체성을 실현해야 돼. 그래서 여성의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수능에 나올 일은 없지만 알겠죠? 그거기 위한 방안으로 남성과의 투쟁 또는 갈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내가 보부아르가 페미니즘 철학을 했잖아. 페미니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라는 대립적 관계로 규정을 한다고. 그래서 남성이 지배, 여성을 피지배. 근데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피지배층들의 투쟁과 혁명과 갈등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투쟁, 갈등 또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지 새로운 여성이 탄생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보부아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글 보고 풀면 돼. 그냥 나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성이 주체였고 여자가 타자였다. 맞죠? 라는 게 보부아르 입장인데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본질적으로 여성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이거는 만들어져 왔던 거고 강제되어져 왔던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규정되어지면 안 되지. 맞죠? 자율적일 수 없다. 자, 여성의 자아가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당연히 규정되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맞죠?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게 지금까지 내가 연계에서 나왔던 것도 좀 긁은 거거든. 다 맞는 말. 자, 그다음 5번.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뭐 지금까지 여성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규정되어진 것도 아니고 규정되는 것도 아니야. 남성이 주체였고. 자, 본성상 남성과 달리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X. 맞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안에서 남성이 정의하는 대로 자기를 인식해 왔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회 안에서는.
됐죠? 그다음에 여성의 성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할당되져 왔다 이렇게 보아. 할당되져 왔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할당된 지위로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그냥 배럴리 하시면 됩니다. 끝. 됐죠? 자, 그다음 밑에 배럴리 약간 보완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들아 3번 보자 얘들아. 어쨌든 이것도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적어봐. 뭐 길리건 나빙서와 같은 배럴리 아는 사람 안 적어도 돼. 알겠죠? 길리건 나빙서와 같은 배럴리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거는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발달 단계 또는 도덕적 지향성은 서로 다르다,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르다라는 게 전제. 근데 내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직관적이라고 했어. 남성은 주로 이성, 공정성, 합리성, 보편성, 논리성 이런 것들이 주로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고, 여성들은 배려, 공감, 뭐 책임, 관계, 이해 이런 것들이 주로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좀 직관해야 돼. 구분해라. 자, 그다음에 베를리가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남성 중심의 정의윤리와 여성 중심의 배려윤리를 서로 보완하라.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철학들이 너무 지나치게 남성 중심이고 정의 중심적 윤리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배려윤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윤리를 뭐 대체한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고 보완. 그다음에 얘들아 배려윤리는 배려의 완성을 배려자의 배려와 배려자의 배려뿐만 아니라 피배려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배려윤리는 뭘 강조한다? 관계 중심의 윤리다. 그래서 배려자의 배려, 피배려자의 반응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완성. 그리고 뭘 강조하니?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 또는 배려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배려윤리였고,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만 알고 그냥 글보고 풀면 돼. 배려윤리도. 자, 그래서 바로 OX 하자.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의 도덕 판단 기준은 다르다. 알겠죠? 다르다. 1번 틀렸고, 2번 아까 똑같은 거죠. 불필요하다 X. 근데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배려하지 마, 여성은 공정성을 갖추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성이 정의의 도덕성이 아니야. 정의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반대로 남자들도 배려의 도덕성이 필요한 거고. 자, 4번 얘들아, 오히려 배려윤리가 뭘 강조하니? 상황과 맥락을 더 강조하죠. 그래서 X.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은 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정서와 보편적 원리 중에서 이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X.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게 우선해야 된다는 아니야. X.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배윤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성들한테 정의라든가 뭐 공정성을 갖추지 마 이건 틀린 말이지만 이거의 기초에서는 아니야. 알겠죠? 요거의 기초에서 배려하라 이건 틀린 말이고. 자,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은 다르지만 다 필수적이고, 사고 보완적 관계니까 대립적이거나 배타적 관계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뭐 가족윤리 좀 다루는 거야, 성과 사랑. 그래서 바로 얘들아 뒤에 풀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좀 끌어갑시다. 네, 끌어다가 이어서 하자. 이미 그걸 깔려줘.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자들은
거는 그 밑에 서로 피해주지 않는 거 아니면 사랑이라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야. 이 개별적 저항권을 이야기할게. 근데 너희가 개별적 저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통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정치적,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게 너는 정치적 저항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개별적 저항이 나올 거면 그 예외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라서 앞에 어떤 조건을 넣어줘야 돼. 그냥 저항권 나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학습 문제에서 교육과정상 저항권은 곧 정치적 저항권이고 군주도 제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개별적 저항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그게 아니라면 조건을 넣어줄 거야. 근데 개별적 저항도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쉽게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군주가 날 죽이려고 해. 물론 내가 예를 들어 막 큰 반역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했어. 사형을 받을 만큼 나쁜 행동을 했어. 그럼 군주가 날 죽이려고 하겠지. 근데 거기서 내가 죽고 싶냐? 그게 저항이야. 그러니까 그 호스가 말하는 저항이 교체하는 게 너무 절대로 안 돼요. 반발 이 정도 개념이야. 맞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부정의하게 취득된 거에 대해서는 교정이 될 수 있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로크라는 사람한테 아니 로크란다 저기 노직이라는 사람한테 권리라는 것 자체는 이미 정당성을 갖춰놓은 게 정제되어 있는 거야. 기본권이라는 건 당연히 기본권, 자유권, 소유권은 침해되면 안 돼. 물론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피해준다던가 아니, 정당하지 않게 취득된 소유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지. 제한되는 경우는 있어요. 제한되는 경우는. 알겠죠? 근데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지금 보면 나는 우리의 행동이 생물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면 의무와는 무관하게 그 행동을 끊기거나 자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면 이로우면 끊겨야 되고 해로우면 자제해야 되고 생물에게 또 다 줬는데 그 데스크 쌤한테 말이야. 너가 가서 달라고 보고 싶다고 말을 힘들어야 돼. 근데 내가 데스크쌤한테도 민서가 맞춰놨거든. 그 내가 문자에 데스크쌤한테 전화를 해. 어쨌든 네. 직업 간의 재능을 교환하는 게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일하고 뭐 물건 만드는 사람 물건 만드는 거 하고 그게